그렇죠? 항상 전문가가 나를 알아주는 기회를 우리가 몇 번이나 갖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가 나를 사고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각성할 수 있다면 나는 변화할 수 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류 분석을 이 부분이 너무나 정말 아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오늘 배우는 것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 저하고 잘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4시간 아주 길게 간다고 상상을 좀 해봐 주시죠. 그러면 어떻게 동반자가 좀 있어야겠죠. 동반자가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재밌고요. 졸립지도 않을 거잖아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동반자를 누구를 선택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후보를 보여드릴게요. 자, 누굽니까? 강호동인데요. 강호동 씨 혹시 좋아하시나요? 강호동 씨 좋아요 하시는 분 저한테 이렇게 한번 오케이. 이 강호동 씨를 왜 좋아하는지, 우리 보수님도 강호동 씨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제가 잘못 데려왔나요, 오늘 후보? 인기 없네요. 강호동 씨는 뭐 듬직하죠. 사람을 보호하는, 예, 사람을 뭐랄까 우리 팀원들을 막 좀 잡는 성격은 있지만, 예,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질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든든합니다. 자, 후보가 2명 더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유재석 씨 어때요? 유재석 씨 마음에 드세요? 혹시 유재석 씨는 좀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유재석 씨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안심이 된다고 할까요? 나를 좀 보호하는 것보다는 나를 좀 뭐랄까 이해해주는 성격일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어떤 이야기라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 한 분은 바로 손석희 씨인데 어떻게 남성분들이 손석희 씨 되게 좋아한다고 지금은 앵커 자리를 내어 오셨지만 그 있을 때 우리 전인권 씨가 막 이런 댓글을 쓰고 그러시더라고 블로그를 남자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막 이러시던데. 자, 우리 손석희 씨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세 분이라면 손석희 씨 고를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경험담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자, 채팅창을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적어만 주세요. 나 같으면 지금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누구? 이렇게 적어 주시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마음의 결정은 한번 해봐 주세요. 세 명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꿨어요. 이 세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내가 원하는 상사라면 어떤 분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아까 강호동이었는데 원하는 상사로는 안 되겠어, 강호동. 나는 손석희였는데 난 강호동이 좋겠어. 이런 게 따라 선택지가 변하는 것도 나라는 지금의 현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감정을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태도를 계속 가져왔는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가 분명 달라져요. 그래서 교류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무의식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과거를 조금씩 이해해야 돼요. 그냥 그랬어? 뭐 그런 거 아니야? 이걸로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고 타인을 이해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이 TA 교류 분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이해해야 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거나 나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까요? 아마도 누군가 무언가의 선택은 다 나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론 사회적 이제 부합성이라고 그러죠. 내가 30대일 때 다르고 40대일 때 다르다라는 건 분명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거는 맞아요. 자, 그런 이야기까지 뭐 지금은 이렇게 넓혀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교류 분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꾼 것, 또 발전했다고 봐야 돼요. 에릭 번에 의해서 교류 분석이 시작이 됐다면, 이제 그 에릭 번이 사망을 한 이후에는 이 존 듀세이 같은 이 후배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한 이런 사람들이 더 발전을 시켜서 지금에까지 이르러서 미국에서는 이 에고그램이 이 동호회에서부터 기업까지
이 미국의 70년대와 80년대를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렇게 한 번쯤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좀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에고그램입니다. 심리적인 에너지의 양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보기가 쉽고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오신문항이라는 이 에고그램 진단지를 제가 보내드렸고요. 그것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리의 자아 상태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동을 함으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한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겠죠. 끌려가거나 뭐 여기까지 어떻게 왔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요 지금 두 장의 페이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볼 건데요. 에고그램에서 나를 성찰하는 도식이 있어요. 방정식을 알아야지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자아 상태가 내용물이 뭐냐. 자, 성격의 내용물을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성격은 막연하게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고 또는 외향적인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속의 성격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이렇게 자, parent, adult, child라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외우실 것까지는 뭐 없어요. 계속 반복할 거거든요, 제가. 자, 부모의 마음이 내 성격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공감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나의 성격에는 분명 누군가를 보살피고 가르치고 그리고 어떠한 이런 경계,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는 부모의 경계 짓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어른의 마음이 들어있는데요. 이 어른의 마음은 이따가도 설명을 하지만 이 자아 성격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고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아이의 마음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은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과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보스님들 어른이 됐지만 어떻게 충분히 7살짜리 내 아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인정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씩 한번 다시 짚어보면요. 부모의 마음은 태어나서 5살 동안에 기록된 게 가장 강해요.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요.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모습을 벌써 가져 있어요. 나는 나 혼자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래서 유전적이라고 많이 하는 건데요. 부모의 모습을 내가 3분의 1 내지 절반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5살 때 우리 부모가 나를 포함한 주변 환경을 대하던 태도를 내가 배웠고 그것은 나입니다. 물론 전체 100%는 아니겠죠. 자, 이 부모님은 주 양육자를 의미하긴 하지만 부모님의 손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주 양육자가 있겠죠. 뭐 조부 조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자, 어른의 마음은 생후 10개월부터 등장을 한다. 다 사고할 수 있어요. 돌 지난 아이도요. 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알더라고요. 말은 못해서 이 눈동자 저속 카메라를 이렇게 하면서 실험하는 것도 있고 아이들은 다 사고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나는 이 바로 어른의 마음인데 세 가지의 성격 중에서 이 어른의 마음이 작을 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옵니다. 내 성격이 이런지 저런지 왔다 갔다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야?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어요. 자, 10개월 때 등장한 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바로 생각하는 역할을 하면서 가장 현실성 있는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현실에 발을 딱 디디고 좌우의 부모의 마음과 아이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 상황적인 역할을 한다. 아이의 마음은요, 어른의 마음처럼 태어나서 5살 때까지의 마음이 가장 큰 성격을 구성을 하는데 이 아이의 마음이 내가 어렸을 때 느꼈던 감정, 그 감정들을 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사랑을 하셔서 내가 뭘 한다고 해도 오냐오냐 하셨어요. 그때 내가 느끼는 어떤 자유로움, 해방적인 느낌,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이런 마음,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 세계가 다 나,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신가요? 내지는 주변에 그런 분 없나요? 아, 쟤는 정말 세상이 자기를 위해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봐. 이렇게 말한 적 없나요?
이런 분이 있다면 이분의 어렸을 적에 그 감정을 늘 그 느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 어른 A, 어덜트의 마음으로 조절이 되어지는 것이 물론 이제 어른이겠죠. 자, 우리가 볼 때요,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른의 마음이에요. 우리 보스님,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 아이의 마음. 지금부터 제가 P와 A, C라고 이렇게 자꾸 부를 것 같은데요. A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P가, 나는 C가 에너지의 그 양이 맞나요? 자, P와 C는요,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요. 이 과거의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내 성격이 과거에 잡혀 있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건 A이고, P와 C는 어떻게 보면 P가 너무 많잖아요. 편견이 심할 수 있어요. 성격에. C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보통 이 세상의 아이들은 왕자와 공주입니다라고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이 C의 성격이 한 70%, 80% 한다? 그러면 이제 좀, 뭐랄까,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한번 잘 찾아갈 수 있도록 A의 역할이 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저희 2시간 끝나기 전에, 나를 돌아볼 때는 우리 보스님들 아이의 마음, 과거에 내가 아이였을 때에 주로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한번 꼭 상기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성향 중에서 아이가 가장 막강하고 나의 성격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혹시 안 풀리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본 과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아이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 벽이 있어요 할 때도 내가 우리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아까 PAC가 있는데 PAC라는 성격 구조에서 우리는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머리가 있으면 머리가 사고를 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P도 기능을 합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P는 에너지상 굉장히 도덕과 지배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P가 많잖아요. 이따가 에너지가 다 그 양이 나올 텐데 P가 많으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성격이 지배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나를 어려워하지? P의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 이 P가 어떤 기능을 하냐면 두 가지로 나갑니다. 통제적 부모와 양육적 부모. 자, 한 가정을 상상해 보셨을 때요. 통제적 부모라는 이렇게 어떤 규칙을 짓고요. 자, 9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야, 우리 집은 이런 게 특성이야. 우리 집은 남들을 도우며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의 가훈을 정한다. 옳고 그름을 정한다든가. 이렇게 분명히 한 가정의 색깔을 정하게 되죠. 이런 게 CP의 역할이에요. 크리티컬 페어런트인데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P다. 통제적 부모자가 있고 양육적 부모자가 있죠. 그래서 수용적이고 헌신 태도로 이제 키워주고 길러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자, 우리 집에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 다 CP야. 둘 다 통제적 부모 역할을 해. 그럼 집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딱딱하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퇴근하면 다 방으로 들어가 버리겠죠. 근데 둘 다 역할이 NP야. 어떨 것 같으세요? 딱 잘라주는 사람도 없고 맺고 끊음도 없고 대안대도 없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다 품어주고 다 지지해주기만 한다. NP의 역할만 하는 부모님이면은 또 아이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비슷할 거예요. CP와 NP가 있는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어른의 역할은요, 조절과 균형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A는 분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역할이 이제 P와 어른과 아이를 딱 균형을 잡아줘야 돼. 몸통이면 양 날개를 잡아줘야지 기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는 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A의 에너지를 이따가 보시면 물론 빛과 그림자들도 분명 있겠죠. 자, C가 있는데요. I는 그야말로 즐거움이고 그야말로 자신은 본성적인 거. 자신을 따르죠. 타인을 보지는 않아요. 이 C의 이 역할은 또 두 가지로 기능을 하는데
자유로운 어린이와 수긍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유로운 어린이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살려왔다면 굉장히 행복